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에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는데요.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말 그대로 신을 믿지 않는 실존주의이고,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말 그대로 신을 믿는 실존주의입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는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가 있고,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로는 키에르케고르와 야스퍼스가 있습니다. 니체, 사르트르,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은 독일어로 쓰여져 있지만 독일 사람들조차도 이 책 언제 독일어로 번역되냐고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이 어려운 이유는 물론 그 내용 자체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하이데거의 용어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의 일상 언어는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가지고서는 철학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분석 철학자들도 했었죠. 그런데 분석 철학자들은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언어에 낀 묵은 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했지만 하이데거는 기존의 언어를 버리고 아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컨대 존재와 시간을 보면 세계의 존재라든지 손안에 있음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이데거의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 채널이 하이데거 전문 채널도 아니고 해서 저는 앞으로 좀 쉽고 평이한 용어로서 하이데거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했죠. 이데아의 세계는 이성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감각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유한의 세계죠.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는 보편의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개별자의 세계입니다. 서양 철학은 이러한 이원론을 중심으로 이데아의 세계, 이성의 세계, 무한의 세계, 보편의 세계를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젠간 죽죠. 인간은 유한하고 개별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언젠간 죽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맨날 철학은 이데아니, 보편이니, 이성이니 이딴 얘기만 하는 겁니까? 왜 자꾸 시선을 돌리는 겁니까? 하이데거는 이 점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자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철학을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자신이 실존주의자라는데 동의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실존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실존을 통해서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철학은 실존주의가 아니라 존재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론은 이전까지의 존재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까지의 존재론자들은 존재자를 문제 삼았지만 자신은 존재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존재자는 뭐고 또 존재는 무엇일까요? 존재자란 존재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존재란 존재자의 존재 상태, 즉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마동석이 바로 존재하는 것, 즉 존재자입니다. 그리고 존재는 마동석이 존재하는 방식, 즉 용감하게 존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일로 와. 플라톤 이후에 서양 철학은 존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죠.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서양 철학의 역사를 존재 망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존재를 이토록 망각하고 살았기에 우리는 존재에 관한 물음을 들으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Why does the universe exist? Why is there a world? Okay, all right. This is a cosmic mystery. Be solemn. Why is there a world? Why are we in it?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at all? I mean, this is the super ultimate why question. 그래서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물으면 사람들은 웃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왜 존재할까요?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프니츠의 대답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신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신은 누가 창조했냐? 그건 데카르트가 대답을 했죠. 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자라는 겁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물을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하는 물음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류 원리라고 하는데요. 뭐 좀 사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류 원리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하이데거의 문제의식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더 나아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문제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무시무시한 책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 존재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이데거는 우리가 존재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을 해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르지 말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말은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만물의 영장이라는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염된 단어로는 존재를 해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다자인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다자인에서 다는 존재자가 존재하는 장소인 거기를 의미하고 자인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자인은 거기에 있음, 우리말로는 현존재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기는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일종의 의미의 그물망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세계 속의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긴 의미 속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자인, 현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존재에게 세계는 객관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전의 철학자들은 나를 주체로 놓고 세계를 객체로 놓았죠. 그리고 주체가 어떻게 객체를 인식하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에게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세계란 인간 현존재에게는 단지 객체가 아니라 현존재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된 일종의 의미 체계인 겁니다. 그리고 현존재는 그러한 세계와 관계를 맺을 때만 비로소 현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존재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존재는 실존한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현존재를 현존재로 만드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존재를 현존재이도록 만드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현존재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동물의 존재 방식과 현존재의 존재 방식은 분명히 다르죠. 이것들은 다 같은 미어캣이지만 이것들은 다 다른 현존재예요. 왜냐하면 현존재에게는 개별성과 고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어캣은 존재하지만 현존재는 실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존재는 염려하는 존재자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느니 주체가 있느니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특징을 염려하는 존재자라고 말합니다. 현존재는 자신을 염려하고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도구들을 배려하고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심려하는 존재자라는 겁니다. 셋째, 현존재의 특징은 피투성입니다. 현존재는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죠. 그냥 태어나진 겁니다.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던져졌다는 의미에서 피투성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에는 현존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는 사물들도 있고 다른 현존재들도 있습니다. 먼저 사물들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보죠. 세계에는 의자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망치도 있습니다. 의자는 앉는 쓸모가 있고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쓸모가 있죠. 그리고 망치는 못을 박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물들은 현존재에게 쓸모가 있는 도구들이에요.
즉 이러한 사물들의 존재 방식은 현 존재에게 어떤 쓸모가 있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도구의 이러한 존재 방식을 손 안에 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종이 뭉치가 있는데요. 이 종이 뭉치는 나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종이 뭉치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뭐가 있지? 라고 펼쳐보는 순간 이것은 나에게 도구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을 하이데거는 손 앞에 있음이 아니라 눈앞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자, 이러한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철학은 대상을 인식론적 관점에서만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이것의 실체가 뭔지 아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물들의 존재 방식, 즉 현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 즉 쓰임새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봅시다. 현존재는 다른 현존재, 타자들과 관계를 맺죠. 하이데거는 이러한 타자들을 함께 있음이라고 합니다. 현존재가 타자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직접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아침에 주차장에 가보니 내 차에 낙서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는 내 차에 낙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이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놈이 내 차에 낙서를 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상도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는 겁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바로 이 순간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인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없었어도 시간은 아마 계속해서 흐를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과 변화로서 시간을 설명했고 뉴턴은 시간을 신의 기관이라고 말하면서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흐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턴은 시간에다가 t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간을 쪼개고 더하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객관적인 시간을 주관적인 것으로 끌고 들어왔지만 주관이 객관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다시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영원한 현재를 삽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죠. 인간은 오직 현재만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흐르던가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따박따박 흐르던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하이데거에게 시간은 뭐냐? 하이데거는 시간을 현존재가 존재 방식을 드러내는 지평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존재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아야 그 존재 방식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즉 현존재의 실존은 근본적으로 시간성이라는 겁니다. 현존재에게 과거, 현재, 미래는 뒤엉켜 있죠.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는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현존재는 자신의 관점을 시간 속에서 전개시켜 나갑니다. 현존재는 미래의 나는 화가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관심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투사합니다. 이것을 기획투사, 기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은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현존재는 과거의 자신의 경험, 과거에 자신이 처해 있었던 상황들의 영향을 받고 그것들을 통해서 현재의 자신을 규정하며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의 가능성을 구상하는 존재자라는 겁니다. 현존재의 관심은 과거의 기분과 미래의 가능성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을 시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은 무한한 과거로부터 시작되었고 무한한 미래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시간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순간에 태어나고 어느 순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현존재의 시간성은 유한합니다. 즉 시간은 무한하지만 시간성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현재를 초월하여 미래로 자신을 던질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현존재는 죽음을 미리 앞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자각하는 자만이 일상성에서 벗어나 본래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을 미리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죠. 먹고 자고 싸면서 그냥 삽니다. 사람들과 잡담이나 하고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여기저기 새로운 대상을 찾아다니죠.
그러면서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자신에게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타인의 시선은 의식합니다. 그래서 승진도 하려고 하고 좋은 학교도 가려고 하고 사회적 명성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돈을 벌려고 악다구니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암에 걸려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미리 앞서 봄의 의미입니다.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죽음을 앞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을 뺀 나머지는 전부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현 존재는 자신이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앞서가서 봄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현 존재